안녕하세요. 발송배정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125회 시험, 올해 마지막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1, 2교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입니다. 1교시에서는 그렇게 난해한 문제가 많이 없었고, 비교적 고르기가 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5번 예비력만 빼고는 나머지는 골라서 어떻게든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 빈도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1교시는 무난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2교시입니다. 2교시에서도 4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3번 문제나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무 문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봐야 될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4개를 선택하면 가장 무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 1교시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선택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기출 빈도가 상당히 많아요. 변류기에 대한 문제는 이 변류기에 대한 용어, 이 과전류 강도, 과전류 정수, 부담 같은 거, 그리고 무릎 전압이나 이런 거 설명하라고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93회에 있었죠. 이렇게 소비 부담이나 전격지 부담. 그리고 86회에도 전격 부담이 이렇게 있었고요. 뭐 부담과의 관계들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데 여태껏 나왔던 거에 비하면은 이 변류기 문제는 상당히 이번에는 쉽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123회에도 이 변류기 문제가 나왔지만은 이건 조금 이제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용어가 아니고 좀 논리적으로 이 답안을 써야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어 설명이기 때문에 무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모로 선택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쓰기가 난해한 문제예요. 10점짜리 문제에서. 이 허용 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우선 허용 전류는 본질적으로 이 통전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우선 발생하는 열, 발생하는 열, 발생하는 열에 대해서 쓰고 이 열을 어떻게 발산할 것인가. 이 발생하는 열은 줄열에 의한 발열도 있고 고조파 전류에 의한 유전체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방출을 하는 열에 대해서는 케이블의 종류, 케이블 심선수나 도체 간격, 냉각 방식 등에 의해서 허용 전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서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10점짜리 문제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려면은 간단하게 몇 가지 요소들만 예를 들어서 서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 전력구 감시 시스템도 기술 빈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워서 가야 되는데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이, 이 전력구에는 중요하고 비싼 물건이 많은데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집 지하에 우리 집 지하에 뭐 미술품이나 뭐 금은 보화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호하려면은 도어락 시스템도 해야 되고 미술품은 환기도 잘 시켜야 되고 이 CCTV도 잘 관찰을 해야겠죠. 도둑들이 들지 않게.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수차의 특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비속도와 무구속 속도 항상 자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첫 번째로 무구속 속도의 범위와 두 번째, 무구속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10점짜리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무구속 속도에 대한 표를 상단에 그려주고, 무구속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제 서술을 해 줘야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예비력에 관한 문제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비력의 종류, 그리고 이 예비력이 전력계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됐는데요. 이런 예비력에 관한 용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학술지나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면은 공부 범위가 몇 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비력 중 1, 2, 3차 예비력 이런 종류 같은 것이나 이제 예비력이 탈락됐을 때
부족했을 때 전력 계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 정도까지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번 문제입니다. 열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이것도 기출문제 단골 문제입니다. 열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이 향상 대책에 대해서는 잘 알아둬야겠죠. 열 효율에 관한 내용은 자, 이 기본 랭킨 사이클에서 급수기도 있고 급수 펌프도 있는데요. 연료를 넣어서 전기를 많이 빼고 싶은데 이 중간에서 여기서 뭐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효율도 있고 열 사이클 효율도 있고 터빈 효율도 있고 복수기 열 손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열 효율을 잡아먹는 인자들이 출력되는 전기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10점짜리니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야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도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허용 전류나 경제적인 송전 전압이나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공학 엔지니어링에서 경제성과 신뢰성 이 양자 간에는 항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뢰도를 강하게 하자니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송전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전력 손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절연 비용이 증가하고 철탑이 높이가 증가하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배전 공학책에 보면은 경제적인 송전 전압에 대해서 나오죠. 스틸의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하기 위한 스틸의식 이런 것에 대한 관련 문제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접지 시스템에 관해서 이제 가끔 출제되는 문제예요. 이제 83회, 95회 나온 이후로 이 접지 계통에 대해서는 처음 나오는데요. 이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접지 계통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접지 계통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딱 집어서 이것만 물어봤으니까 전원선이 있고 접지선이 날아가는데 어디서 콤바인드 됐다가 세퍼레이트 되는 구간 그림을 그려주고 각각 설명을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10점짜리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전형적인 기본 문제입니다. 121회 때는 정기적 손실과 관리적 손실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거는 약간 응용 문제고 여기 배전 손실의 경감 대책 이게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전 선로가 있고 변압기가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로에서 나는 손실, 이 변압기의 손실 여러 가지 다 적어주면 좋은데요. 특정하게 배전 선로에서의 손실을 경감 대책을 물어봤으니까 동손이나 유전체손, 쉬스 순환전류 손실에 대한 이런 간단하게 10점짜리로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알고 보면은 여태껏 기출문제가 많았던 문제인데요. 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자체를 꼬아놨기 때문에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태껏 많이 물어봤던 이 부하의 응답 모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ZIP 모델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문제를 꼬아놔서 조금 선택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맞는데 조금 함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세모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여태껏 부하의 응답 모델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한번 꼬아서 낼 수도 있겠구나. 한번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이 전력 품질에 대한 공급 신뢰도, 이 품질 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품질 지표와 이 고조파 용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써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시중 자료에 보면은 이 두 가지는 많은데 이거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여기 3번 같은 경우에 몰라도 이 4개를 잘 쓰면은 어떻게든 6, 7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 무효전력 보상 장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골 문제입니다. 근데 이 스태트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SVC랑 스태트콤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81이랑 SVC랑 스태트콤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그래서 이 무효전력 보상장치에 대해서는 뭐 발전기, OLTC, 콘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SVC랑 SVC 단독으로 25점짜리로 준비하고 이 스태트콤이나 SVC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도 25점짜리로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SVC를 단독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종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쓰는 것을 25점짜리로 또 준비하고 이 OLTC에 대해서도 OLTC는 10점짜리로 자주 나오고 이 SVC는 25점짜리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도 SVC 있죠. 여기 SVC. 그래서 SVC 자체를 25점짜리를 준비해 놔야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전력계통공학에서 이 계통을 연계했을 때 주파수 제어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과거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좀 텀을 두고 나왔죠. 이 전력계통공학에서는 이 빈도가 있는 문제를 좀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2교시 1번입니다. 이 가스터빈에 관한 문제는 이 기본 문제가 있죠. 이 열 효율과 구성, 뭐 특징 같은 경우는 이 123회 때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이 개방형이랑 밀폐형 사이클은 이 114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는 이 기본 문제는 당연히 준비하고 이 마이크로 가스터빈도 한번 나오겠다 해서 준비를 해갔는데 저는 이 125회는 없었던 상태죠. 그러니까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공부 범위가 이제 개방형 밀폐형으로 조금 더 추가가 된 거죠. 이 발전공학에 보면은 개방형 사이클과 밀폐형 사이클에 대해서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해 갔는데 이제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이제 반드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스터빈에 대한 문제는 이 기본 문제와 마이크로 가스터빈, 그리고 개방형 밀폐형, 그리고 복합 사이클과 이 증기터빈과 같이 협업되는 이 복합 사이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2교시 2번 문제입니다. 이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동 조건, 그리고 동기 투입 조건에 대해서는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면은 이 투입 조건 항상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크기가 다를 경우, 그리고 위상이 다를 경우 우리가 항상 준비해가는 문제인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놓고 이거는 시간을 좀 내서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동기 투입 조건이 ABC 상으로 뭐 A상이 기준으로 해서 A의 0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B상은 마이너스 120도, C상은 마이너스 240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계통 쪽이고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인데 동기 투입이 조건이 되려면은 전압이 똑같고 그리고 상회전 위상 주파수 다 똑같아야 되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결선해 놓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역으로 결선해 놨죠. 그래서 전압을 여기다가 램프를 단 겁니다. 이 전압이 똑같고 위상차가 없으면 여기 소등돼야겠죠. 그리고 램프를 또 이렇게 달아놨죠. 램프를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동기 조건이 완료되면은 A상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 240도의 위상차가 나겠네요. 그럼 240도 위상차에 의해서 이 점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A상과 C상 간에 또 램프를 달아놔서 이 램프를 달아놨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240도의 위상차가 나네요. 그러면 또 점등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못 쓸 경우에라도 1번, 3번, 4번을 잘 쓰면 부분 점수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잘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제가 선택 문제를 안 골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는 한전 송변전 직군에 계시는 분들은 잘 쓰셨을 겁니다. 이 무인 변전, 이 IEC 61850 프로토콜에 의한 이 무인 변전소 이것에 대해 쓰라는 문제죠. 그래서 원래 이런 프로토콜이 없으면은 변전소에서 트립이 발생하면은 A 변전소, 이 B 변전소가 있으면은 A 변전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이 B 변전소에 계시는 분이 모르니까 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IEC 61850 프로토콜로
항상 통신을 하고 있죠. 양방향으로. 만약에 C 변전소도 있으면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통신을 하고 있는 상태죠. 사람이 상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이 프로토콜로 인해서 관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변전소를 이용한 무인 변전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 주요 장치가 뭔지 다 외워가서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외워가는 게 좀 난해합니다. 이 변전소의 내진 설계, 뭐 이런 디지털 무인 변전소, 그리고 발전소의 예타성 검토 이런 게 생짜로 다 외워서 서술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외워서 쓰시면 좋은데 나머지 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역률 개선 효과죠? 이거는 뭐 두말할 거 없이 기출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역률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역률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자주 나오고 역률을 계산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렬 리액터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직렬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고조파를 공부할 때 이제 고조파 공진이나 5고조파, 7고조파 이걸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조파를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선택 문제로 고르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준비를 안 했는데 왜냐면은 저는 122회 합격했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거는 이 118회 때 나오는 하나밖에 안 보였죠. 이 HVDC에 대해서는 기본 문제가 있죠. HVDC의 구성, 장단점, 특징이 있고 그리고 전압형 전류형이 자주 나오고 그리고 HVDC 계통이 자주 나오죠. 이제 지금은 124에 125에 해서 해적 케이블에 보호하는 방법이나 해적 케이블의 구성 이런 것이 이렇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유행 문제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적 케이블을 보호하는 방법과 각 특징에 대해서 25점짜리로 하나 준비해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런 유행 문제가 가끔 돌아요. 이 과거에는 이 10년, 15년 전에는 이 765kV, 765kV가 자주 나왔었는데 요새는 765kV가 안 나오죠. 이 유행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재생이나 이제 직류 배전, 직류 송전 이런 해적 케이블이 좀 유행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크론의 행렬 추약 공식은 제가 122회 때 풀었던 문제인데요. 저도 116회 때 나왔던 것을 보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22회를 지났던 분들은 이렇게 두 번이 나왔으니까 또 텀이 좀 있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주기가 좀 짧게 나온 겁니다. 저도 이렇게 기출 빈도를 생각해 갔다가 한번 당한 게 있는데요. 122회 때 그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해서 120회 때인가 한번 나와가지고 한 2, 3년 뒤에 나오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해갔는데 가능 출력 곡선이 갑자기 나와서 좀 당황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행렬에 대한 문제도 그런 맥락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쨌든 수식을 쓰는 계산 문제는 잘 쓰면은 무조건 20점에서 23점은 얻기 때문에 이건 한 분당 기준입니다. 한 분당. 만약에 세 분의 합한 점수면 60점에서 69점이겠죠. 이거 수식이 맞고 결론도 맞으면은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이 정도의 점수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골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전공학이나 전력계통공학에서는 한두 번 나왔던 문제도 꼭 꼼꼼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태껏 한 번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기준의 변압기 파이형을 이제 기준의 변압기 파이형 등가회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 한 번 나왔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합격권이 갈리는 거죠. 이 문제도 이 크론의 행렬 축약 공식과 같은 이제 맥락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5회 발송 배정 기술사 1, 2교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